롯데 홈쇼핑이 어떤 기업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롯데 홈쇼핑은 우리가 흔히 빅4 홈쇼핑이라고 불리우는 GS, CJ, 현대 그리고 롯데 홈쇼핑의 이 빅4에 해당되는 회사입니다. 처음부터 롯데그룹이 홈쇼핑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의 이제 홈쇼핑 역사가 이제 GS와 CJ로 시작되는 95년도에 8월에 시작된 홈쇼핑의 역사 속에서 2001년도, 2년도를 넘어가면서 우리 홈쇼핑과 현대 홈쇼핑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홈쇼핑이 그 모태가 되었습니다. TV 홈쇼핑은 물론이고요. 온라인 몰까지 사업을 이어가던 와중에 2006년에 롯데그룹에서 이제 우리 홈쇼핑을 인수해서 법인명은 이제 우리 홈쇼핑이지만 롯데 홈쇼핑의 브랜드로 현재까지 많은 고객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이어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2007년에는 티커머스 서비스를 런칭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의 티커머스, 즉 리모컨으로 구매를 하는 티커머스의 효시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때만 해도 데이터에 대한 어떤 양방향의 인식이 적었기 때문에 미봉책으로 끝났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티커머스 사업도 롯데 원TV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유지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TV 홈쇼핑도 개국을 했었고요. 베트남 그리고 대만 등지의 다양한 홈쇼핑 사업을 이어가면서 사실 최근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홈쇼핑 회사들의 적자가 좀 많아지는 반면에 롯데 홈쇼핑은 꾸준히 그래도 나름의 안정적인 선방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 롯데홈쇼핑의 해외 사업에서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역할도 하면서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홈쇼핑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 판로를 열어주는 역할까지 하는 점에서 종합 상사의 성격도 같이 띄는 것이 이 홈쇼핑 산업, 그중에서도 이 롯데홈쇼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샵 기흥 등을 론칭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홈쇼핑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재고 상품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제품을 TV 브라운관이 아니라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TV 홈쇼핑 부문 6년 연속 대상에 빛나는 롯데 홈쇼핑이었습니다. 요즘은 쇼호스트 분들도 구매할 때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시고 모바일 앱에 접속하셔서 앱으로 구매해달라고 할 만큼 TV 홈쇼핑의 성장세가 뭐 꺾이진 않겠지만 현장에서 더 발전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사업의 형태가 변화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서브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티커머스 채널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유료 방송사나 케이블, IPTV를 보시면 채널 라인업대에서 뭐 23번이 연합뉴스면 채널을 뒤로 넘어가면 뭐 39번. 45번 드라마 채널 사이사이마다 방송국 채널이 홈쇼핑이 또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방송 상품 데이터 판매 방송으로서 15초 정도는 화면이 풀 화면으로 나오다가 15초가 지나면 화면이 작아지면서 전화 주문을 할 수 있거나 리모컨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이어간다는 점이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전통의 TV 홈쇼핑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양한 상품들을 라인업에 맞게 진행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만 이제는 고정 PGM이 늘어나는 게 최근의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목적 구매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채널을 넘기다가 구매하는 TV 시청의 비율이 줄고 있기 때문에 내가 토요일 저녁 혹은 일요일 오전에는 이 프로그램을 봐야겠다라는 목적 구매 형태로서도 많은 상품들과 방송들이 현재 기획이 되고 편성이 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최유라 방송인이 진행하시는 최유라 쇼라든지 L쇼 그리고 쇼호스트 분 중에 요즘 폼이 가장 좋다는 이수정 쇼호스트의 이수정 샵이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근데 혹시 PGM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뭔지 프로그램의 약자이긴 한데요. 대부분 PD 직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PGM으로 줄여서 표현들을 하는 건데 뭐 모든 회사가 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냥 PGM이라고 부른다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롯데홈쇼핑의 인터넷이나 모바일 어떤 쇼핑 사업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결국엔 전통의 카탈로그 사업이 원래는 대세였지만 결국 스마트폰을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온에어상이 아니라 모바일상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롯데 아이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바일 TV L 라이브라는 것도 함께 모바일 앱 안에서 모바일 TV를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TV 홈쇼핑의 형태를 모바일로 옮겨와서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홈쇼핑들 못지않게 진행되는 롯데 홈쇼핑의 온라인 인터넷 사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PC상에서 물건을 구매한다기보단 많은 분들이 이제 모바일상에서 손쉽게 그리고 즐겁게 알아듣기 쉽게 보고 즐기고 소통하는 컨셉의 쇼핑들을 뭐 텍스트로나 이미지 그리고 모바일 TV인 L 라이브와 함께 다양한 형태로 볼 수가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징입니다. 또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상품을 체험하는 서비스를 이어간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게 일회성적인 성격이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하지만 기술 도입이 좀 더 이루어지고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의 창출 효과가 이러한 다양한 가상현실 기술들을 이용하면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아까 이 티커머스라는 부분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생소할 수 있어요. 네, 네, 이거 뭔지 한번 그렇죠. 왜냐면은 MZ 세대 분들도 이제 조금 더 연령이 드시면 뭐 한 20년 더 걸리겠죠. 뭐 대충 이렇게 나이가 드시다 보면은 물건을 구매하실 수 있는 일들이 앞으로도 생기실 것 같아요. 실제로 TV 채널 메이저 그러니까 지상파 채널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롯데홈쇼핑 본 채널이 아니라 서브 채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요.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된 영상이 플레이가 되고 재고가 대부분 소진될 때까지 반복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협력업체한테 조금은 낮은 어떤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협력사 입장에서도 좋은 홈쇼핑으로서의 진입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중소기업 상품들을 정기적으로 편성을 해주는 이런 비율적인 고려까지 생각을 한다면 롯데 원TV를 위시로 한 이런 티커머스 서비스가 현재 우리나라의 다양한 회사들이 메이저 회사들이 다 이렇게 티커머스 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회사 차원에서도 그리고 그 회사에 입점을 하는 중소기업 차원에서도 상생을 할 수 있는 좋은 협력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사업과 함께 현재 현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같이 좀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연역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만과 베트남 사업 진출이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연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내 유통업체 중 유일하게 대만에 진출해서 설립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 그리고 13년 전인 2008년 이후부터 대만 내 TV 홈쇼핑 1위 기업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성공적인 TV 홈쇼핑의 해외 진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각 기업마다 해외 진출의 성공 사례들이 다 있죠. 예를 들어서 CJ는 중화권, 그리고 GS는 베트남이라든지 태국권 이런 쪽이 더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회사의 경우는 대만 진출이고 대만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현지 법인의 어떤 성장세가 이어지는 걸로 봐선 엄청 큰 성과는 아니어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해외 성과를 이루어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홈쇼핑이 기존의 TV 홈쇼핑 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의 진출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곳들로의 투자도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JDC와 연합을 맺고 제주시에 함께 제주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협약을 맺으면서 그 현지 지역에 있는 특산물들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알리는 사업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 들어 나온 소식 중에 하나는 이제 초록뱀 미디어에 250억 원을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홈쇼핑 회사들이 미디어 커머스사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CJ 온스타일과 같이 이미 계열사의 채널을 ENM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곳들이 미디어 커머스를 더 이어가려는 움직임들이 많기 때문에 보다 더 공격적으로 대비를 하는 것이 유의할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신 이슈라고 하면 이제 지원하려는 직무랑 조금 관련이 있어서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요즘 홈쇼핑 업계 중에 화두가 이제 당일 배송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전에 주문을 하면 오후나 저녁 때 도착할 수 있는 이러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그러려면 전사적으로 IT 시스템적인 관리자의 역할 또한 중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앱에서의 구매에서도 중요하고요. 물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SCM 담당자들과의 협업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이탈리아 스페인어로 붉은 집이라 불리우는 자체 리빙 브랜드 까사로하라는 테이블웨어가 론칭했다고 하니 제품의 특징과 스펙을 참고하셔서 MD 직무 지원하시는 분들 고려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골프존이라는 회사, 우리 골프 실내 스크린 골프죠. 이쪽과 제휴를 맺고 스크린 골프와 관련된 이용권과 골프 레슨 사업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런칭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매출이 좋았다고 하니까 이러한 좀 차별화, 새로움을 시도하는 이런 좀 상품에 대한 어떤 그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는 점, 그 무형의 제품에 대한 판매에 대한 것도 MD 직무 지원하시는 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시고 판단해서 작성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어느 회사나 비전이나 핵심 가치를 모르면은 이건 뭐 지원을 하는 방향성이 잡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된 화면과 함께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죠. 나오세요. 네,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퍼스트 앤드 트루 미디어. 혼자 진행 다 하시네요.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요. 퍼스트 앤 트루 미디어 커머스 컴퍼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초의 시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커머스 컴퍼니라는 어떤 회사의 성격에 맞게 보다 공격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거두어 줄 수 있는 그런 롯데그룹의 구성원을 모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비전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핵심 가치인 창의, 민첩, 믿을 수 있는 전문적인
여기는 각간의 영역에 맞게 업무 방식 면에서부터 예. 업무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취급해야 되는 상품과 고객 지향적인 자세를 보다 더 전문성을 갖추면서 각자의 맡은 직무에서 최선을 다하게끔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인재들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무는 크게 4가지 직무가 채용이 현재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네. MD, 목표관리, IT, PD 직무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MD 직무는 우대사항에서 패션, 섬유, 뷰티 관련 전공, 생활식품, 금융 관련 전공, 사실상 홈쇼핑 매출의 주 영역이 될 수 있는 6개 카테고리의 모든 직군의 MD들을 뽑는다. 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패션, 섬유, 뷰티 관련 전공자니까 당연히 관련 계열에 전공하신 분들을 우대할 수 있고요. 예. 복수 전공자나 부전공자여도 좋으니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품에 대해서도요. 이를테면 식품 영양학을 전공한 분도 해당이 되지만 식품과 관련된 기업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분에게도 예. 분명 뭐 전공자는 아니겠지만 특정한 카테고리에 대한 전문성으로서 어필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게 필수가 아니라 우대이니까 너무 우대 전공이라고 해서 이게 꼭 이 전공이어야만 해. 이 산업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브 TV, 원 TV, EC, MD 결국 플랫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라이브 TV는 TV 홈쇼핑을 의미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밖에 원 TV는 티커머스 TV를 의미하고요. EC, MD는 뭐 인터넷 베이스의 커머스의 MD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매출과 이익 실적과 상품 분석, 전환율 관리. 결국 MD가 상품을 기획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론칭한 방송의 그 제품이 매출이 얼마만큼 나왔고 전환율이라는 건 결국 뭐 구매를 했을 때 문의한 이후에 얼마만큼 매출로 이어졌는지 혹은 매출 이후에 이를테면 반품이라든지 교환 이슈 등에 대한 부분들까지 A부터 Z까지 디테일하게 챙길 줄 아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신규 거래선 확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MD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획력과 추진력,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목적에 맞게 의사소통할 줄 아는 그런 인재를 뽑는다는 점에 초점을 두시면 좋겠고요. 롯데 홈쇼핑에서 에드가가 MD를 왜 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두면서 상품 경쟁력에 대한 특이점을 본인의 시각으로, 소비자가 아니라 예비 MD의 시각으로서 한번 지원을 하시고 면접까지 이어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표관리라는 단어가 좀 특이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목표관리 직무의 경우는 편성팀과 어느 정도 맞물려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정한 채널을 특정한 시간대에 우리 방송에 이 제품이 얼마 정도의 가격대의 판매가 매출이 총 나와야 한다라는 부분에 맞게 상품과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편성이 되고 운영이 될 텐데요. 이러한 목표 관리는 결국 사업 계획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다양한 관점과 요건들을 고려해서 최적의 매출을 거둘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매칭을 하고 MD라든지 사업단에서의 역할과 영역의 내용들이 있겠고요. 손익과 비용 관련 집행 관리, 즉 페이퍼워크도 하지만 편성의 이슈도 같이 좀 챙겨준다는 약간 중첩되는 일반적인 유통사의 영업 관리의 성격 플러스 뭐 방송사의 역할도 같이 겸하고 있다는 느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IT와 PD 직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모집 직무들이 다 0명 나와서 많이 서운하시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그룹 공채가 아니라 수시 채용이니까 0명의 경우들인데 IT 직무, 네네. 0명의 경우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 공식적인 버전은 이제 1명부터 9명까지 널려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은 하겠지만 대개는 이제 많이 뽑으면 한 5-6명 정도, 적으면 2-3명 정도의 채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일반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김승재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이 IT 직무는 그렇게 많은 채용은 있지는 않겠지만 IT 전략 수립과 프로세스 관리에서 한 2-분 정도, 그리고 인프라 구축과 운영 관리에서도 한 2-3분 정도의 채용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지만 보수적으로 봤을 땐 3분 정도의 채용이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 관련 전공자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 기획까지의 역할을 겸하는 직무도 있을 수 있다는 점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IT가 메인인 회사가 아닌 회사까지 와서 왜 IT 업무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잘 녹여 있다면 좋을 것이고, 회사 지원 동기를 더 강하게 적어주셔야 되는 게 이 IT 직무 담당자들이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끝으로 PD 직군입니다. PD 직무는 방송 관련 전공자분들을 우대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바로 실전 투입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MD 못지않게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셔야 되고요. 시청률도 잡아야 되지만 상품에 대한 매출까지 잡아야 되는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는 점이 이 PD 직무가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입니다. 스튜디오에 대한 제반 환경 점검부터 모바일 방송, 티커머스, 생방송, 앞으로 그 배치받을 어떤 플랫폼에 따라서 플랫폼의 성격도 잘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변화되는 미디어 트렌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간다는 점이 이 직무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하게. 특징은 크게 2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직무들이 인기가 많은 직무들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만큼 성격이 뚜렷하고 회사 측에서 딱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적시에 뽑겠다는 점에선 아주 사실 비수기 시기였습니다. 한 4, 5년 전만 해도 지금 이 시기는 내가 왜 탈락했고 다음 시즌에 뭘 준비할까를 대비하는 시즌인데 지금 이렇게 공채 수시 채용이지만 진행을 한다는 점은 우리한테 희소식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네. 지원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직무마다 뚜렷한 요구 사항들이 있으니까 주목해서 지원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전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예. 특징 같은 것도 함께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기업들의 전형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서류 전형이 진행이 되고 인적성, 면접, 최종 합격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이 인적성 부분입니다. 롯데그룹이 올해 상반기부터 인적성 전형을 오프라인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이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인적성의 영역 자체가 개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언어, 수리, 문제 해결력을 온라인 진단고사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 추리 문제들은 내가 손으로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풀어야 되는 그 어떤 맛이 있고 그 문제풀이의 방향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조금 문제풀이의 연습이 좀 약했거나 등한시했던 분들은 좀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뭐 인적성 검사 같은 부분들의 테스트를 무료나 유료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면서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빈 종이에 연습을 한다든지 눈으로 보는 연습, 도표 같은 것 이런 부분을 좀 학습하는 연습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 뒤에는 면접 전형들이 이어집니다. 영양 면접, PT 면접, 임원 면접 등이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직무에 따라서 면접의 형태가 조금 상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MD 목표관리 PD 직무는 영양 면접, PT, 임원 면접의 순인데 PT 직무는 면접 전형 중에 사전 과제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오픈된 사항들은 없으니 추후에 온라인 적성 검사 이후에 오픈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참고를 해서 좀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고요. IT 직무는 영양 면접, 기술 면접, IT 기술과 관련한 이슈와 내용들에 대한 점검을 용어라든지 간단한 원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확인하는 형태의 면접과 임원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이 부분까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은 그 기존에 있는 문제집들은 조금 과감하게 제껴주시고요. 예, 오히려 상반기 때 나왔던 새로운 문제집들을 또 구매를 해야 돼요. 리프레시 해야 되는군요. 예, 리프레시 해야 되는 거죠. 누가 문제집 관계자인 줄 알겠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문제를 풀 때 유의할 점은 문제지에 바로 위에다 풀지 마시고요. 별도의 노트나 노트 테이킹을 별도로 하시면서 내가 화면을 보면서 문제를 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문제풀이를 시간을 재서 풀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그렇죠. 네. 기존의 지류로 문제를 푸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화면으로 나와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난이도가 조금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참고해서 수식이라든지 추리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를 꾸준히 유지해 주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하던 뭐 오프라인 적성 검사에 비해서 간소화되었지만 하나라도 틀리면 그만큼 파괴력이 그리고 나한테 더 불이익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많이 기계적으로 해주면서 안정적으로 가져가 주시는 것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면접의 형태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롯데그룹의 면접들과 큰 차이는 없겠지만 유의해야 될 사항은 아무래도 지원 동기의 논리가 얼마만큼 탄탄한가의 여부입니다. MD 직무의 경우라고 하면 카테고리의 전문성 그리고 그 카테고리 패션이면 패션, 임의용이면 임의용 그 카테고리의 전문성을 왜 홈쇼핑 회사 와서 이걸 해야 되는지 따라서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와 이해도를 충분히 갖춘 사람에게 어느 정도 기회가 있다는 점, 그 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어느 홈쇼핑사에서나 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적절히 진행한다면 그것은 좀 적합하진 못할 것입니다. 보다 더 신선하고 차별한 제품을 기획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한들 그거를 맞아요. 저희 회사에 어떤 플랫폼에서 어느 방향으로 하고 싶나요? 라는 부분까지 좀 더 뻗어나가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의 어떤 업무상에서의 역할과 기획들 고려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단순히 데이터를 가공, 활용할 줄 아는 자격증 한두 개 있기 때문에 일을 잘한다가 아니라 내가 데이터를 보는 눈을 길러 수 있음을 꼭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수치화하고 데이터를 가공, 활용했던 부분들까지 이런 업무에서 요즘 많이 요구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게끔 다양한 사례나 경험들을 입체적으로 경험해 주시고 또 정리해 줄 줄 아는 것도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롯데홈쇼핑의 하반기 채용 소식을 쭉 저희가 알아봤는데 끝으로 이번에 지원하신 분들한테 조언해 주셔야죠. 예, 여러분 지원을 해도 뽑히지 않을 확률이 높을 만큼 채용의 TO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원 산업과 지원 직무에 대한 애정과
방향성이 뚜렷하신 분들에게 널려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지치지 않고 공격적으로 하지만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접근을 한다면 좋은 결과는 따라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11월 말, 12월 초에 이렇게 공고가 오픈이 된 것은 보다 짧은 텀으로 채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 한 1월이나 2월 입사가 예정일 이 직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일정 관리도 잘 해주시면서 보다 더 현명한 그리고 적절한 지원 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